네, 안녕하세요. 레인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과속 방지턱을 넘는 거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자, 특히 이제 현대자동차 N 모델 같은 차를 타시는 분들, 뭐 아반떼 N이나 뭐 코나 N, 벨로스터 N 등등 이 전자 제어식 서스펜션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차들을 위한 일종의 팁 같은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이제 제가 느낀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기 때문에 이게 뭐 객관적으로 그렇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리긴 좀 힘들지만, 이제 각 서스펜션 모드별로 해서 이 방지턱, 특히 지하 주차장에서 이 플라스틱 방지턱,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방지턱 중에서는 좀 완만하게 넘을 수 있는 그런 방지턱이 있는 반면에, 이 주차장, 지하 주차장 같은 곳에 있는 이 짧고 뭐랄까 높이가 높지는 않은데 이 천천히 넘어도 좀 충격이 크게 오는 그런 방지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지턱을 넘을 때 각 서스펜션의 이제 모드별로 어떤 충격의 차이들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모드로 넘었을 때가 가장 좀 부드럽게라는 표현이 조금 여기서는 좀 추상적인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하는데, 부드럽게 좀 자연스럽게 불쾌한 느낌 최대한 없이 넘을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속도계,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인캠을 찍을 수 있는 걸로 여기 인포테인먼트 화면에 모드별로 제가 어떻게 서스펜션을 설정을 했는지를 보여드릴 거고요. 일단 모드는 모두 다 노멀 모드를 기본으로 해서 서스펜션만 노멀,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3단계로 변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의 지금 요 방향제, 요 시각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움직이는 것들을 모니터링을 해보시면 실제 차에 어떤 반응이 오는지를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속도는 두 가지 정도로만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모드별로 시속 20km로 방지턱을 넘을 때와 시속 30km로 방지턱을 넘을 때 두 가지만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뭐 솔직히 시속 20km 정도만 해도 이 속도가 느린 편은 아니기 때문에 보통 그 정도나 혹은 20km 조금 안 되는 정도 속도로 방지턱 앞에서는 서행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인 그 정도 속도 영역대, 그리고 혹은 우리가 일반 도로를 다닐 때도 일부 구간에서는 플라스틱 방지턱이 설치된 곳이 아마 있을 텐데요. 그런 곳을 넘을 때 정도 속도를 한 30km 정도를 맥스라고 가정을 저는 해봤거든요. 그래서 시속 20km, 30km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해서 세 가지 서스펜션 모드에 따른 차의 반응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커스텀 1 모드에서 다 노멀로 일단 놓고요. 네, 자, 그 커스텀 1 세팅에서 일단 모든 걸 다 노멀로 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면은 사실 노멀 모드랑 변화가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노멀 모드에서 우선 주행을 하면서 방지턱을 한 두세 개 정도를 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 방향제의 움직임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km로 우선 한번 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어는 한 2단 정도로 고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2단으로 20km. 네, 이 상태로 네, 방지턱을 넘었을 때, 자, 지금 노멀 모드로 지금 상태로 네, 방지턱을 넘었을 때, 자, 지금 노멀 모드로 지금 첫 번째 방지턱을 하나를 넘어봤고요. 자, 두 번째 방지턱을 한번 넘어 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한 15km 정도. 네, 지금은 한 15km 정도, 20km보다는 조금 낮긴 했는데, 네, 한 15km 정도로 이제 방지턱을 넘은 거고요. 자, 이번에는 한 30km 정도로 넘어 보겠습니다. 네, 주차장에서 30km는 꽤 빠르죠. 네, 이 정도로 굉장히 큰 충격이 옵니다. 네, 지금은 양쪽 바퀴가 조금 다른 타이밍으로 넘도록 한번 설정을 해봤고요. 자, 이제 노멀 모드로 넘어봤으니까 이제 스포츠 모드로, 서스펜션만 스포츠 모드로 바꿔서
마찬가지 같은 조건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모든 건 다 노멀 상태에서 서스펜션만 스포츠 한 단계 올려서 지금 설정을 바꿔봤고, 자, 이 상태로 다시 한번 20km, 30km 같은 조건으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만나는 방지턱은 시속 20km로 넘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 기어는 2단이고요. 네, 자, 첫 번째 방지턱. 네, 자, 첫 번째 방지턱. 자, 두 번째 방지턱은 한 시속 19, 18km 정도로 넘어봤고요. 세 번째가 조금 두렵긴 한데, 세 번째는 시속 30km로 한번 넘어보겠습니다. 자, 참고로 지금 카메라 장착되어 있는 카메라에는 모두 영상 안정화 기능은 제가 꺼놓은 상태입니다. 자, 시속 30km. 네. 자, 시속 30km. 네. 자, 처음에 초반에 느껴지는 충격은 똑같아요. 네. 자, 똑같은데 네. 자, 똑같은데 요 부분은 제가 마지막에 영상 마무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제 소감과 어떤 권장사항 같은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한번 같은 조건으로 방지턱을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이제 서스펜션을 다른 모든 조건들은 노멀로 놓은 상태에서 서스펜션만 스포츠 플러스, 즉 이제 댐퍼의 감쇄력이 가장 올라와 있는 가장 강한 상태로 놓고 주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반응이 카메라에 담기게 될지 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자, 이 상태로 한번 주행을 해볼게요. 자, 마찬가지 첫 번째 방지턱은 시속 20km로 넘을 거고요. 자, 두 번째 방지턱은 시속 18, 17, 네, 이 정도 속도로, 시속 18, 17, 네, 이 정도 속도로 대체적으로 한 1, 2km 정도 이제 속도의 차이는 있기는 할 수 있는데, 이 정도의 느낌 차이, 그러니까 이 정도 속도 차이로는 느낌의 차이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 같고요. 자, 마지막 과속 방지턱을 시속 30km로 한번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속 30km로 마지막 과속 방지턱을 넘어봤고요. 자, 좌우 편차가 생기는 부분의 방지턱도 최종적으로 한번 넘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서스펜션 모드로 제가 방지턱을 이제 넘어봤고, 마무리로 제 느낌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느낌을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M 모델들에 탑재되어 있는 이 전자 제어식 서스펜션은 물론 이제 대부분의 이 서스펜션의 강도를 가변적으로 제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차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에어 서스펜션 같은 좀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서스펜션의 경우를 제외를 하고서는 대부분 스프링하고 이제 댐퍼의 구성으로 이 충격을 흡수를 할 수 있도록 완충 장치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한번 차에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특별히 내가 스프링의 어떤 종류를 다른 걸로 바꿔 끼지 않는 다음에는 초기에 이렇게 땅 들어오는 충격을 흡수를 하는 정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아반떼에 탑재되어 있는 이 전자제어식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스프링이 담당하는 것, 그리고 이제 댐퍼가 담당하는 것 중에서 지금 세 가지 모드로 바꿔본 것들은 결국은 이 댐퍼가 담당하는 감쇄력의 변화 정도만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아까처럼 이렇게 플라스틱 방지턱 같은 걸 넘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처음 플라스틱 방지턱에 바퀴가 닿는 순간 이게 이제 범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충격을 흡수를 하는 양 같은 경우에는 결국 스프링이 담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초기의 충격과 차가 딱 마주치는 그 순간의 충격은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는 게 맞고요. 자, 근데 이제 그 이후의 반응의 차이가 세 가지 모두별로 명확하게 존재를 했었는데,
노멀 모드인 경우에는 감쇄력이 이제 세 가지 모드 중에선 가장 약한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충격을 한번 치고 지나간 다음에 스프링의 진동을 좀 허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정도별로 스포츠 플러스 이렇게 갈수록 이렇게 뒤에 따라오는 스프링의 진동을 좀 빠르게 잡는 편이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플라스틱 방지턱을 넘을 때 초기에 치는 정도의 충격의 차이는 없지만 그 이후에 잡아주는 속도의 변화가 제가 느끼기에는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오히려 가장 깔끔하게 빨리 잡아줬기 때문에 이 충격을 흡수를 하는 게 좀 빠르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이게 이제 충격이 덜하다라는 느낌은 아니고 충격 흡수가 빨라지다 보니까 좀 깔끔하게 혹은 유연하게 타고 넘어간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 속도를 두 가지 버전 20km 그리고 30km 두 가지 버전으로 주행을 제가 해봤는데, 실질적으로는 조금 더 낮은 속도 영역으로 만약에 주행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이런 플라스틱 방지턱을 만났을 때 주행을 하는 정도의 느낌으로 주행을 해봤다라고 한다면은 보통 한 20km 미만 정도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제가 30km로 달려갔을 때 느낌은 이 정도 속도로 방지턱을 넘으면은 충격이 꽤 크겠다라는 게 제가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평소 때 주행을 하는 속도가 이런 플라스틱 방지턱 앞에서는 한 20km 정도 내외가 아마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속도의 영역대에서는 스포츠 플러스 모드의 댐퍼 세팅이 가장 이 진동을 빨리 잡아줌으로 인해서 매끄럽게 방지턱을 좀 넘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충격이 덜하다라는 느낌은 아니고요. 충격은 처음에 똑같이 들어오지만 그 충격을 빨리 잡음으로 인해서 차체가 빨리 안정화되는 이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게 댐퍼 세팅, 즉 이제 감쇄력이 강해진다라는 얘기가, 우리가 좀 안 좋은 노면을 달리게 되면 차가 통통 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특히 뭐 서스펜션 튜닝을 따로 하셨거나,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스프링이나 댐퍼를 좀 더 감쇄력이 강하거나 아니면 스프링의 강성이 강한 걸로 바꾸게 되면, 튜닝을 하게 되면 차가 튄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만큼 초기에 들어오는 반응도 스프링의 강성을 올림에 따라서 좀 더 강한 반발력, 이 요철을 만났을 때 반발력도 강해지겠지만 이 댐퍼가 잡아주는 속도도 빨라지다 보니까 차가 퉁퉁퉁퉁 이렇게 빨리 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걸 좀 적극적으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빨리 잡아주는 환경이 지금처럼 일부 구간에서 조금 유리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속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느린 방지턱 같은 경우, 좀 완만하게 넘을 수 있는 방지턱 같은 경우에는 서스펜션 세팅을 좀 감쇄력을 낮게 가져가는 게 약간 꿀렁하는 느낌으로 넘어가면서 좀 좋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좀 빠른 속도로 이렇게 충격이 오거나 그 뒤에 좀 빨리 잡아주는 편이 좀 깔끔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플라스틱 방지턱을 우연치 않게 이제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한번 넘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 느낌이 이거 생각보다 노멀보다 오히려 괜찮은데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영상 촬영하면서 이렇게 세 가지 모드로 서스펜션 버전을 바꿔가면서 한번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고요. 평소 방지턱을 넘는 것보다는 약간 속도를 좀 올려서 그래도 주행을 했다라는 점 감안해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꼭 M 모델들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전자제어식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시험적으로 비교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일반 도로 주행에서도 뭐 스쿨존이라던가 이런 한 30km 정도로 주행하는 영역, 혹은 좀 골목 같은 영역에서 방지턱이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방지턱들 같은 경우에도 방지턱이 형태가 워낙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무조건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힘들지만, 일부 구간에서는 확실히 노멀 모드에 비해서는 스포츠 플러스 모드, 즉 이제 댐퍼의 감쇄력이 가장 강한 상태의 세팅이 오히려 좀 유연하고 빠르게 충격을 흡수를 해줬기 때문에 방지턱을 넘을 때의 어떤 불쾌감이 상대적으로 좀 덜했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M 모델들 타시는 분들이 이런 플라스틱 방지턱이라든지 혹은 좀 저속으로 넘을 수 있는 방지턱을 한번 주행을 해 보실 때 실험적으로 한번 서스펜션 모드를 스포츠 플러스로 놓고 한번 해보십시오. 차종에 따라서 이제 약간 이 서스펜션 세팅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벨N이라든지 코나 N이라든지 최근에 나온 뭐 아이오닉 6N이나 뭐 5N이나 뭐 이런 차들마다의 아마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차 무게들도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마 감쇄력의 변화에 따른
제가 느끼는 감정은 아마 다들 비슷하게 느끼지 않을까 싶고요. M 모델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서스펜션의 감도 셋업을 좀 강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차종을 타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이런 부분들을 실험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영상을 마무리를 하겠고요. 영상 보시고 뭐 혹시 기타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은 자유롭게 또 의견 나눠주시면 제가 컨텐츠 계속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인이었습니다.